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독서 지도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그 세부적인 내용 첫 시간으로 형태별 자료 1,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림책을 사랑해서 독서 지도, 독서 치료 등등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요즘 워낙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림책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그런 중이어서 이미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림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림책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책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그림과 글이 조화를 이룬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도 그림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림과 글이 있을 때 그림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이겠구나, 그림이 더 중요하겠구나 라는 짐작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림만으로도 이야기가 전개되는 책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따가 뒤에 종류에서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글자가 없어도 그림만으로도 내용 전개가 된다 라는 맥락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통 그림책은 영유아 어린이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또 가장 먼저 보여주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인지 그런 영유아 어린이들에게 세상을 보여주는 최초의 교과서이다 라고도 비유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린아이들만 보는 책이 아니고 어른들도 보는 책, 전 세대가 보는 책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최초의 그림책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책인데, 이 책은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져 있는 그 책의 표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세계 최초의 그림 교과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은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신학자이자 교육 철학자였다고 합니다. 저 최초의 그림책을 1658년도에 냈다고 하니 정말 오래전에 최초의 그림 교과서를 내셨습니다. 뭐 세계의 그림이라는 제목으로도 아마 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은 무엇일까? 내용은 보신 바와 같이 직접 경험하는 세계를 강조를 했다고 하고, 다만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세계의 현상들이라든가 인류의 미래에 관한 주제들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저 책을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머리 1번, 머리카락 2번, 눈 3번, 코 4번 이런 식으로 그림에다가 번호를 다 매긴 다음에 그림 밑부분에 마치 각조를 하는 것처럼 1은 머리, 2는 머리카락, 이렇게 그 위치를 설명해주는, 개념을 알려주는 그런 형태의 그림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한 200개 넘는 어떤 대상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책이어서 그야말로 개념을 알려주는 교과서 같은 그런 내용의 그림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후에 저 책을 구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림책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인데, 종류도 매우 다양하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지어 보았는데, 첫 번째는 글자 유무, 그 다음 형태, 마지막으로 내용에 따른 구분입니다. 우선 글자 유무로 구분을 지어 보자면, 그림과 글이 다 있는 일반적인 그림책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글자가 없는 그림책, 즉 그림만으로 구성된 그림책들도 있죠. 하지만 걱정을 할 게 없는 게,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글자가 없어도 그림만으로도 내용은 전개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 그림책도 있고, 이어서 형태로 구분을 지으면 보드북이 있고 팝업북도 있고 토이북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드북은
특히 영유아들이 보는 그림책들이 저 형태가 많습니다. 약간 도톰한 종이, 그리고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소 근육이 발달을 덜 했기 때문에 넘기기가 쉽게 하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는 형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팝업북,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팝업이라고 하는 저 영어 단어의 뜻이 튀어오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팝콘도 작은 옥수수 알갱이인데 열을 가하면 톡 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더 큰 형태로 변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먹는 거고, 그런 것처럼 접혀 있었는데 펼치면 위로 쑥 올라오는 그런 형태의 책을 팝업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토이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를테면 모양이 자동차 모양, 아니면 어떤 것들은 실제 동물 털들을 재현을 하는 그런 책이어서 보들보들하거나 등등 그런 촉감에 털실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 그런 책이라든가, 아니면 누르면 소리가 나는 것들도 있죠. 이런 종류는 다 토이북이라고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형태별로 종류를 나누어 보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내용으로도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환타지, 즉 환상 이야기에 담겨 있는 거죠. 마법사 나오고 요정 나오고 등등 그런 내용의 이야기. 두 번째는 사실주의 이야기, 즉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 리얼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옛이야기, 전래동화라고도 설명을 하는데 세계 명작 동화라든가 등등이 다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냐 아니면 서양의 옛날 이야기냐 이 차이일 뿐인데, 어쨌든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들, 이렇게 내용상으로도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책의 관점은 과연 어떤가에 대한 맥락인데, 즉 그림책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문학의 한 종류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를테면 그림책, 동화책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아동문학을 또 나누는 형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다, 아니면 도서의 한 형태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림책은 고유한 예술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 역시 그림과 글이 어우러졌거나 그림만 있거나 이 또한 시각예술이다. 왜냐? 일단은 눈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나아가서는 특히 독서 지도라든가 등등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교사학습 매체이다 라는 관점이 있겠죠. 실제로 이 책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아마 이런 관점들은 누가 바라보느냐, 어떤 입장이냐 라는 걸로도 나눌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림책을 활용해서 독서 지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해볼 수가 있겠느냐 라는 맥락인데, 사실은 다 가능하죠. 실제로. 그래서인지 요즘에 그림책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물론 그 원인에는 현대인들이 다 바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은 좋은 책들 같은 경우에는 읽을 시간이 없다, 읽어오지 않는다 라는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그림책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라고도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이유든 간에 그림책을 활용해서 독서 지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방안은 문해력입니다.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문해력이 부족하다 등등 그런 이야기들을 워낙에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그림책을 바탕으로 문해력을 키울 수가 있다 라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특히 영유아들, 그들에게 그림책은 처음 만나는 교과서라고도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림책을 통해 모국어를 습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또한 문해력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문해력 수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 되겠고, 두 번째, 문제 해결력. 역시 그림책에도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결국 발단부터
전개, 위기, 절정, 결말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고 또 결국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해결력을 키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창의력이면 창의력, 논리력이면 논리력,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능력들, 역량들을 그림책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라는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지도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거며 또 그림책 가운데 어떤 것을 고를 것이냐, 또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는 남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과정 결과가 달라질 테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림책이 워낙에 많이 나와 있고 또 그 중에는 청소년, 성인들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 관심을 갖고 읽어보시고 또 직접 수업에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면서 이번 시간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